자,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 거는 지우지 않고 왼쪽 것만 지웠어요. 네.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염산에 수산나트륨을 넣을 때 어떤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의 변화를 한번 보죠. 자, 이거 이온수예요. 이온수의 변화. 이쪽은 NaOH의 양입니다. NaOH의 양. 여러분들이 심심할까봐 선생님 이제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원래 3개씩 있었다. 3개. 뭐 문제에서 n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2n, 3n으로 나오겠지만 뭐가 3개 있었니? 수소이온도 3개 있었고 수산화이온도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NaOH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뭐 어쩌든가 계속 3개인 애가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구죠? Cl 마이너스겠죠. Cl 마이너스. 구경뿐이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NaOH가 들어오면서 점점 줄어가지고 0이 되는 이온이 있어. 0 없어. 이제 0 누구야? NaOH가 들어올 때마다 없어지는 거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 그죠? 수소이온입니다. NaOH가 들어오는 동안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는 애 누구죠? Na 플러스입니다. 역시 구경뿐이에요. 역시 구경뿐. 수산화나트륨 NaOH가 들어와 봐야 저 안에는 계속 존재감이 없다가 수소이온이 사라지니까 증가하는 이온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산화이온입니다. 아이고 마이너스죠. 그죠? 수산화이온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변화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고 여기가 바로 정확하게 중성이 되는 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은 중성이고 왜 중성이냐면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중성입니다. 근데 이게 같다고 하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둘 다 물을 만들고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원래 있었던 수소이온만큼 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럼 이 뒤로는 더 이상 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그래서 중화점이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전부터 여기까지 쭉 가면서 pH가 증가하다가 중화점에서 pH 7이겠죠. 여기서는 계속 증가하겠죠. 산성도도 이쪽으로 가면서 감소하겠죠.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럼 염기성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산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중성이고 여기서부터는 염기성이 될 것이다. 왜? OH가 보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생성된 물은 어떤 변화를 보이겠느냐? NaOH의 양에 따라서 처음에는 물에 생성되는 게 없다가 여기가 중화점이면, 그죠? 여기가 중화점이면 여기까지 물이 점점 생기다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죠. 자, 이건 누적된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을 얘기하는 거지 원래 수용액의 물이 아니고 물이 여기서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 왜? 중화 반응이 끝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이온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만 더 얘기할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중화점을 찾아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을 찾는 게 제일 첫 번째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중화점이란 중성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지시약이에요. 지시약. BTB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염기에다가 페놀피탈렌을 넣으면 빨간색이야. 맞지? 거기다 염산을 좀씩 집어넣어. 그랬더니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갑자기 탁 사라졌어. 빨간색이 사라지는 순간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중성이겠죠. 네,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시약으로 찾는 게 가장 편하다. 두 번째는
전류의 세기가 최소다. 세 번째는 온도가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중화점 찾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류의 세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한 것도 별 4개 정도 할까? 이 2개는 정말 중요해. 다 알아야 되지만 그만큼 문제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왜 최소인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전류의 세기가 왜 최소인지 봐봐. 이거 이제 지우려도 안 지운 이유가 그래요. 전류가 세려면 물속에 이온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물속에 이온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이온이 없으면 안 흐를 거고. 원래 염산에는 이온이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10ml였다고 하자. 10ml.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건 빼고 요건 뺄게요. 중화점이 될 때까지 얘를 10ml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좀 양이 크게 그린 건 20ml겠죠. 왜냐면 염산 10ml에 NaOH 10ml를 넣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10ml 염산에 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얘는 신경 안 씁니다. 여기서 측정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로 가는 거잖아. 20ml에도 이온은 분명히 6개로 동일하다. 선생님, 이온수가 똑같은데 전류가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왜 때문에 왜 줄어들까요? 20ml. 아까는 10ml 이온이 6개였지만 지금 20ml 6개. 이거를 10ml로 환산하면 이온이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가장 약할 때가 중화점이야. 선생님, 그럼 그 다음에 세지나요? 세지죠. 왜 세지냐? 이제는 봐. 좀 전에는 20ml에 6개였는데 요거 10ml를 더 넣으면 요거 2개가 더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10ml 아니죠. 3.3ml네. 계산이 좀 그러네. 뭐 하여간 23.3ml에 왜냐면 10ml 넣었을 때 이게 3개 들어왔으니까 하나씩만 넣으면 3.3ml겠죠. 여기에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3분의 8은 20분의 6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니 같은 부피에는 이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점인데도 NaOH를 더 넣게 되면 같은 부피랑 이온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다시 커진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 왜 온도가 중화점이 최고예요? 자, 중화점에서 왜 온도가 최고냐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나 안 했어요. 멍청하게. 중화 반응에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함께 항상 열이 나와요. 열. 이런 걸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 그럼 물이 하나 만들어질 때 열이 1 올라가면 물이 10개 만들어지면 열이 10 생기니까 용액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중화열. 자, 이 염하고 상관없이 물이 만들어질 때만 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원래 10ml의 염산이 20도라고 합시다. 20도. 얘도 20도야.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물이 하나 만들어졌으니 온도가 21도가 됐다고 치면 2개 만들어지면 22도, 3개 만들어지면 23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중화 반응이 끝났어. 그럼 얘는 23도야 지금. 여기 20도짜리 또 집어넣으면 온도는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중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쪽을 지우고 조금 더 저쪽을 설명을 더 하죠. 중화점 찾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말라야 되니까 마르는 동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나 얘기 안 하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다 다시 한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는 게 중화반응의 알짜이온 반응식인데, 그럼 물이 만들어진다. 물이 10개 만들어지면 열이 10개 나오고, 물이 20개 만들어지면 열이 20개 나온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때마다 열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이다 라는 걸 꼭
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이 앞강의에서 빼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염산에 수나트륨을 집어넣을 때 원래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3개씩 있었다고 해도 염화이온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온 찾아야죠. 기본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줄어들자 0이 될 것이다. 근데 수소이온이 줄어드는 만큼 NA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죠? 왜? 같은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는 중화점 이후에 NaOH를 더 넣으면 수산연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는 산성, 여기가 중화점 중성, 그 뒤에는 염기성이다. 그럼 pH는요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산성도는요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물은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물은 하나씩 더 만들어지다가 중화점이 지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심한데 보세요. 원래 10mm 10mm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NaOH를 여기 10mm라고 할게요. 아까 10mm 중화점이었죠. 그지? 그러면 물은 몇 mm일까? 이렇게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무시. 자, 다시 한번 전류의 세기는 최소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쪽은 전류의 세기고 여기는 NaOH다. 원래 염산은 강산이니까 전류가 있었을 건데 이렇게 줄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0까지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점에서도 NA랑 Cl 이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다. 다시 올라갑니다. 네. 온도가 최고다. NaOH를 넣을 때마다 원래 20도였는데 한 23, 4도까지 갔다가 중화점 반응이 끝나서 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건데 다시 찬물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중화점이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왜 전류가 최소냐 그랬어. 보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저 자리에서 중화점에서 이온수가 최소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맞다고 하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온수가 최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왜 이온수가 최소가 아니냐면 봐. 저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그립니다. 아까 저기는 개별 이온수였지만 이제 전체 이온수를 다시 보세요. 염화이온도 3개였고 수소이온도 3개였으니까 전체 이온은 6개였죠. 6개. 하지만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어디까지? 중화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중화점까지. 근데 중화점 이후에 올라가겠죠. 확인해 볼까요? 얘가 3개고 NA가 3개니 6개.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치? 중화점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소이온이 줄어든 만큼 나트륨이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뒤로는 NA도 증가하지만 OH가 같이 증가하니까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6개에서 8개 됐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하지만 여기는 10ml 염산만 있었지만 NaOH를 10ml 똑같이 부었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합시다. 0. 염산이 10ml 있었고 여기도 염산이 10ml 있었으니까 전체가 염산만 10ml지만 여기는 염산과 수나트륨을 넣어서 20ml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원래 염산은 10ml의 이온이 6개였지만 중화가 되고 나면 20ml의 6개다. 그러니 여기가 훨씬 크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합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말 아주 많이 나올 건데 단위 부피는 같은 부피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같은 부피 아니면 1ml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1ml에 0.6개, 1ml에 0.3개니까 1ml 당이라고 봐도 되고 같은 부피로 바꾸려면 여기는 같은 부피가 20ml가 되면 12개니까 여기가 훨씬 더 크죠. 2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거 아니고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최소이므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맥없이 틀려버리니까 이거 아니다. 이온수 최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농도. 10ml에 6개 있는 것보다 10ml에 6개 있는 게 20ml에 6개보다 농도가 진한 거죠. 2배.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이온의 농도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중화점 찾는 방법 3가지. 지시하고 찾는다. 전류 SA가 최소인 점을 찾는다. 온도가 최고인 점을 찾는다. 그게 다 중화점이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지만 전류의 SA가 왜 중화점에서 최소냐? 왜를 물어볼 때는 이온의 수가 최소가 아니고 전체 연수 따져봤잖아. 그지? 저 그래프를 가지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최소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건 이온의 농도로 바뀝니다.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10ml에 6개 있는 거와 20ml에 6개 있는 건 10ml에 6개가 2배 크다. 같은 부피로 바꿔도 되고 1ml당으로 바꿔도 된다. 같은 얘기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중화반응 이것 말고도 할 게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